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의 1이죠. 이 형태를 공격하는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는요, 이렇게 젖혀서 안 돼요. 여기 두면 여기 집이 나죠? 이건 실패입니다. 여기를 두는 게 급선인데요. 이제 여기를 둬야죠. 그때 이렇게 두면은 패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면은 집어넣어서 패가 되는 거고요. 여기를 집어넣는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때리면 단수를 못 치네. 요 단수를 못 쳐서요. 단수를 못 쳐서 패로 이제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단수를 못 치는 게 중요해요. 이 돌이 없으면 어떨까요? 이 돌이 없으면 똑같이 진행되는데 이렇게 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간 수는 자충이에요. 그래서 이 돌이 없는 모양은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예요. 네, 이런 형태는 아주 이쁘게 살아 있는 겁니다. 네, 여기를 두면은 이렇게 해서 또 여기를 두면 이렇게 해서 여기 두면 이제 나가서 한 집이 나죠. 한 집이 나는 겁니다. 역시 2의 1의 자리가 급소인데 이렇게 하고 이제 빠지면 여기 두면 안 됩니다. 패가 돼서요. 이렇게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이걸 두는데 때리면 패고요. 여기를 두고 요거를 때릴 때 이렇게 두는 수가 중요하다. 착수금지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가는 거는 자충이라 이제 두면 안 되는 수죠. 그러니까 실전에서 이 형태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요것은 알뜰하게 살아있고 여기 나간 것은 이게 자충 의미가 있어서 치중당하면은 패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치중당하고 빠지면요. 영생 이제 프로 지망하는 꼬마들은 요걸 이제 알거든요. 이제나 저제나 백이 꼬부리기를 기다리죠. 이거 끝내기 되거든요. 이거 끝내기 되는데 끝내기 싫어서 선수라고 이걸 두면은 이거는 이제 살아있는 게 패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주의해야 됩니다. 치중해서 패가 된다. 저쪽 모양은 이제 수상전의 모양인데요. 그냥 상식적으로 흑록점이 뭐 수상전에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아직도 수가 남아 있어요. 보통은 그냥 죽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를 끊고요. 이렇게 치는 겁니다. 이 수도 지금 중급되시는 분은 꼭 알아두시면 이 수 의미는 뭐냐? 빠지면 바로 패예요. 네. 수가 크게 나죠? 때릴 것 같은데요. 때리면 이렇게 몰아서 이 패를 다퉈야 됩니다. 이어도 단수가 되죠. 그래서 여기를 끊어놓고 이렇게 돌려서 패를 하는 수는 이제 1급이 드는 수예요. 1급이. 그러니까 이 모양은 사실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회원분들 바둑 두실 때 보면은 이거는 패를 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냥 흑 죽었네? 흑 죽었어. 그러고서 여기 요거나 한 점 먹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수의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쳐요. 이 수가 좋습니다. 이쪽 두 형태는 이제 사활인데요. 이 형태는 이제 이렇게 건너자고 하고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근데 다른 데 두면은 오궁도로 잡힙니다. 네, 오궁도예요. 잡혔어요. 여길 둬도 이렇게 이으면 여기 들어가 오궁이죠. 그러니까 이제 백은 젖혀서 이렇게 몰면은 바로 패입니다. 몰면은 이 패를 서로 다투게 되죠. 이 패를 다투게 되고요. 백은 바로 단패를 하는 게 이제 조금 이제 패감이 없을 때는 좀 불안하니까 이제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두면 이거는 이제 해결하기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단수 치고 이렇게 되거든요. 흑이 백을 잡으려면은 하나, 두 개, 세 개를 넣어야 패가 돼요. 그리고 백이 때리게 되죠. 백은 흑을 잡을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백은 흑을 잡을 수가 없어요. 굳이 잡으려면 여기 두고 이렇게 패를 해야 되는데 여기 두는 순간 이게 이어버려서 오궁도로 잡히죠. 저는 그게 만년패인데요. 예, 이걸 만년패라고 하는데요, 이 형태를요.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바로 패를 해서 여기서 이제 바로 결정 짓는 게 부담스러우면 패를 천천히 하자고 할 때 이 수를 쓰는 겁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조금 골치가 아픈 형태죠. 그래서 이 형태는 여기 붙이면은 상당히 백을 괴롭히는 패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형태도 참 많이 나와요. 이렇게요. 단패냐 만년패냐. 저 마지막 문제는 수준이 좀 높은 문제입니다. 이전에 이제 여류기사 지망하는 도장에서요.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이 사활을 잘못해서 입단 못한 케이스도 있어요. 그때 이제 어떤 실수를 저질렀냐. 근데 이 형태는 이제 젖히면요. 이렇게 빠져서요. 이거는 빛형이라는 겁니다. 머리 빗는 빛이요. 제가 얘기를 여러 번 드렸죠. 여기를 두면은 이렇게 해서 그 위에도 지금 백로인데 그거 놔도 잘. 예. 또 여기를 두면 이렇게. 천재 모양이에요. 예, 여기도서 이렇게 이으면 살았어요. 그래서 궁도는 6개지만 아주 이쁘게 살아서 이게 아주 유명한 형태입니다. 젖히면 안 되고요. 이런 형태는 치중이 급소예요. 치중이 급소라는 건 이제 이런 데 두면 이제 바로 해결이 되죠. 네, 어떻습니까? 여기 맞박이라 바로 잡혔죠? 이렇게 둬야 돼요. 그러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착각하기 쉬운 게 나간 상태에서는 백이 상당히 괴로워 보여요. 왜 그러냐면 단수 치면 잡히는 거고요. 이런 데 둘 수도 없어요. 네, 촉촉수가 되죠. 그러니까 급소치중하고 나가면 모양이 상당히 괴로운데 여기를 두면은 이렇게 해서 잡히는 겁니다. 이어져야죠. 여기 집을 참 내고 싶은데요. 단수 치면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 가일싸다가는 젖혀서 3개 잡고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가 조금 이제 어렵다고 하는데 이제 치중하고 나갔을 때입니다. 이으면 살아버려요. 이수가 어렵습니다. 있는 순간 이게 사는 겁니다. 여기 두면 이제 단서서 안 되지만요. 이으면은 이제 흑이 여기를 두겠죠. 이으면 안 됩니다. 젖혀서요. 그때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서 이거는 완생이 됩니다. 예, 조금 변화가 어렵습니다. 여기를 두면 이렇게요. 3개 때려내서 치중할 때 여기 집을 만들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입단을 그때 못했다는 게 치중해서
뭐 금방 수가 날 것 같은데 이게 생각하기 어려운 있는 수가 있어요. 이게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패가 되는데요. 패를 냈으면 이기는데 그래서 입단도 하는데 이 수를 착각해서 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패가 나느냐? 여기를 붙이는 수가 정답입니다. 붙이면 빠져야죠. 빠지면은 그때 이렇게 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두면 그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요거는 안 돼요. 요거는 이쪽이 환격으로 잡힙니다. 이렇게 치면은 뒤로 쳐서 환격으로 잡히죠. 귀를 껴붙여서 이 껴붙이는 수는 아까 젖히면 빛형으로 이쁘게 산다고 했는데요. 그거를 막는 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치중하고 싶었던 자리를 치중하면 훌륭하게 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뒀으면 바둑 이겨서 입단했을 텐데. 근데 석점원이 중앙이 급소라는 게 생각이 먼저 항상 나니까는. 그렇죠. 이 석점의 중앙이 급소라는 이제 바둑격언이 있죠. 그런데 이 붙이는 이제 선수를 해놔야지 그냥 두면 이건 살아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분도 제 생각에는 아마 알고는 있을 건데 그냥 중앙에. 아, 예, 그렇죠. 그죠? 책에 많이 나오잖아요. 도장에서 배우는데 네, 실전에서 이제 깜빡한 거죠. 네, 가운데 그냥 모양이 급소다. 지금 그 입단은 못했는데요. 그 바둑 TV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바둑 TV에서 유승이라고요. 네, 해설 진행 잘하죠. 얼굴도 이쁘고요. 네, 입단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는 여기부터. 그러니까 실전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기본형인데요.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패가 나는 사활은, 실전 사활은 아주 정확히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 형태는 좀 여기 치중 좀 해주세요. 저는 제가 10번 정도 풀었는데도 네. 또 생각이 아, 나요. 그래. 우한은 맨날이네 끝내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른데 끝내기 아, 그렇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걔가 이제 끝내기를 이제 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흙이 때린 다음에 흙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잡으러 가든지 비기든지. 이으면 비기죠. 잡으러 가든지 있든지인데 역시 패감이 있느냐 없느냐. 이 잡으러 가서 100을 잡으면 8개 잡으니까 16집에 17집이 이제 흙이 벌어들이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패를 지면 5점이 죽어서 흙도 10집을 손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집짜리만 있어도 패를 들어가면 한 집 이득이 되는 거죠. 흙에 걸려요? 그래서 흙에 걸려요. 네, 저거는 100번. 네, 흙 걸려요. 백이 때리고 들어오시는 분이 있으면 조금 정신을 의심해야 돼요. 물론 이것도 패값이 많으면 됩니다. 패값이 많으면 되는데 백의 부담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백은 수동적으로 그냥 E급 비기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패 들어올래? 패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어제 이어서 이제 패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패는 패감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실전에 이렇게 응용해 보시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여러분들 사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많이 보는 것도 사활이지만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도 역시 사활입니다. 사활은 고수가 되려면 꼭 필요한 능력 3가지의 뿌리가 되니까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고수가 되려면 일단 강약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무모한 전투를 안 해야 되니까요. 요석과 패석의 구별도 중요하죠. 그래야지 무의미한 전투를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수가 될수록 버리는 사석작전 많은 거 아시죠? 버리는 수익기가 되어야지만 이 효율을 정복할 수 있는데 이 사활은 이 3가지 능력의 뿌리가 되니까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 겁니다. 기존의 유튜버 책은
이런 핵심은 놓치고 문제풀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점점 지루해지죠. 지루해지면은 잘 안 풀리게 되고, 안 풀리면 결국 포기하는 게 4월입니다. 시전 4월의 모든 것은 우선 원리에 대한 설명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프로 지망생들을 교육했던 이 원리 교육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3.3에서 가장 4월이 많이 나오죠. 3.3에 나오는 이 4월을 총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에서 침입 이후로 4월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침입 이후 나오는 4월 역시 여러분들께서 실력이 약하더라도 충실하게 공부만 하시면은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0년 넘게 3급과 7급 분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바둑을 발췌를 했는데요. 이 실전 4월을 통해서 활용도를 대폭 올렸습니다. 원래 바둑 공부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30% 정도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70%는 그냥 보기만 해도 느는 건데, 기존의 책들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었던 거죠. 실전 4월의 모든 것은 보기만 해도 실력이 쑥쑥 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전 4월의 모든 것, 여러분을 4월 고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